대구의 겨울은 유난히도 차가웠다. 매서운 북풍이 수성못의 잔잔한 수면을 덮치며 잔물결을 일으켰고 호숫가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는 그 찬 기운을 막아서듯 따뜻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카페를 준비하던 이경숙 사장의 눈길이 자주 창 밖으로 향했다. 20해가 넘도록 이곳을 지켜온 그녀는 수성못의 모든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거세게 이는 바람 속에 그녀는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카페 안은 이미 아침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침을 즐기고 있었다. 구석자리에서는 노트북을 펼쳐놓은 대학생이 과제에 몰두해 있었고 창가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출근 전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시네요. 단골 손님인 김 교수가 카운터에 기대어 말을 건넸다. 은퇴를 앞둔 그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신문을 읽는 것이 일과였다. 아니에요, 교수님. 매일 오시는 손님들 덕분에 힘이 나죠. 오늘은 아메리카노 말고 다른 커피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경숙은 정성스레 원두를 갈며 대답했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커피 향이 피어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카페의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문간에 선 남자의 모습에 카페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달아진 점퍼에 곳곳이 기운 낡은 운동화,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은 듯한 거친 수염. 하지만 60대로 보이는 그 남자의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듯한 꼿꼿한 자세와 누구의 동정도 받지 않겠다는 듯한 굳은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의 숟가락 소리가 멈추었고 이야기 소리도 잦아들었다. 젊은 여성 손님 둘은 얼른 가방을 끌어안았고 창가에 앉아있던 회사원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자리를 피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저기 사장님. 아르바이트생인 지은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경숙을 바라보았다. 지은의 눈빛에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물음이 가득했다. 어서 오세요. 경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카운터에서 나와 남자 앞으로 걸어갔다. 가까이서 보니 남자의 옷에서는 찬 겨울바람 냄새가 났다. 춥고 목이 마른데 돈이 없어서요. 괜찮으시면 따뜻한 물 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얼른 마시고 나가겠습니다. 김경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자존심만은 여전했다. 경숙은 그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분노도 자신을 향한 연민도 아닌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었다. 이 자리 어떠세요? 수성못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랍니다. 경숙은 창가의 2인석을 가리켰다. 손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였다. 창 너머로는 수성못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멀리 앞산의 능선도 보였다. 경수는 잠시 망설였다. 세상의 따뜻함을 믿지 않기로 한 지 오래였다. 길거리에서 보낸 시간 동안 그는 사람들의 친절이 얼마나 짧고 얄팍한 것인지 수없이 배웠다. 하지만 이 노년의 여인의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가식이 없었다. 앉으시죠. 이대로 서 계시다간 우리 손님들 모두 감기에 걸리고 말 거예요. 경숙의 말에는 따뜻한 유머가 묻어 있었다. 경수는 마침내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경숙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추차를 들고 왔다. 붉은 빛을 띠는 차는 은은한 향기를 내뿜었다.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차예요. 대추를 직접 고르고 말려서 우려낸 거죠. 추운 날씨에 몸을 데우기에는 이만한 게 없답니다. 경수의 거친 손이 찻잔을 감쌌다. 차가운 그의 손끝으로 온기가 전해졌다. 얼마만인가 누군가가 이렇게 따뜻한 음료를 내어준 것이 그의 마음 한켠이 아려왔다. 여기 수성못이 참 평화롭네요. 경수는 붉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다. 창밖의 수성못은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불구하고 고요했다. 잔잔한 수면 위로 몇 마리 겨울 철새가 날아다녔다. 그렇죠? 저는 이곳을 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봄이면 벚꽃이 피어서 온 못이 분홍빛으로 물들어요. 여름이면 연꽃이 피어나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죠. 겨울은 이렇게 고요하답니다. 경숙의 말에는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경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마지막으로 벚꽃을 본 게 언제였던가. 아마도 그때였을 것이다. 딸아이의 손을 잡고 이곳을 찾았을 때 모든 것을 잃기 전의 일이었다. 경숙은 주방으로 향했다. 잠시 후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한 그릇을 들고 나왔다. 손수 반죽한 면발이 담백한 멸치 육수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우리 가게 특별 메뉴입니다. 드셔보세요. 경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음식을 먹어가는 동안 그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렸다.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음식이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수성못 위로 떨어지며 겨울날의 고요를 더했다. 경숙은 조용히 카운터로 돌아가 이를 보았다. 때때로 그녀는 경수를 흘깃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에서 자신의 아들이 떠올랐다.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그 아이를 떠올리며 경숙의 마음이 아려왔다. 이른 새벽 서문시장은 이미 활기찬 소리로 가득했다. 트럭에서 내려지는 채소 상자들, 생선을 고르는 상인들의 흥정소리, 그리고 시장 골목을 쓸어내는 빗을 소리가 어우러졌다. 경수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으고 있었다. 새벽부터 움직여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을 모을 수 있었다. 그의 손수레에는 이미 작은 산처럼 폐지가 쌓여 있었다. 아저씨, 여기 박스 가져가세요. 청년의 목소리에 경수가 고개를 들었다. 시장 청과물 가게 앞에 서 있는 젊은 청년이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여기 오늘 들어온 과일 박스들이에요. 제가 정리해놨으니 가져가세요. 박민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20살 무렵 고향을 떠나 대구로 온 그는 이제 서문시장에서 어엿한 청과물 가게 직원이 되어 있었다. 경수는 잠시 망설였다. 보통은 이런 제안을 받으면 시장 사람들의 동정이나 멸시가 섞여 있곤 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달랑했다. 그저 순수한 호의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고맙습니다. 경수는 박스를 손수레에 싣기 시작했다. 민호는 그를 돕기 위해 다가왔다. 아저씨, 매일 이 시간에 오시죠? 제가 요즘 과일이 많이 들어와서 박스도 많거든요. 시간 되시면 들러주세요. 경수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시장 골목을 휘몰아쳤다. 민호는 어깨를 움츠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금세 다시 나왔다. 아저씨, 이거라도 드세요. 어제 과일 선별하고 남은 건데 아직 신선해요. 그는 봉지에 담긴 귤 몇 개를 내밀었다. 경수의 눈에 순간 망설임이 스쳤다. 하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그는 마음을 열었다. 여기 앉아서 잠깐 쉬고 가세요.
이 시간에는 손님도 없어요. 민호는 가게 앞 작은 의자를 내어주었다. 경수는 조용히 귤을 까기 시작했다. 새콤달콤한 향이 퍼졌다. 그 순간 문득 수성못 카페에서 만났던 경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카페를 찾지 않았다. 누군가의 친절을 계속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아저씨, 저기 보이는 카페 아세요? 제가 거기서도 일하거든요. 민호가 시장 건너편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경숙의 카페가 보였다. 아침 햇살에 유리창이 반짝였다. 경숙 사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시장에서 일하면서 카페에서도 아르바이트하게 해주시고. 경수는 귤을 먹다 말고 카페를 바라보았다. 그날의 따뜻했던 대추차 맛이 다시 혀끝에 맴도는 듯했다. 사장님, 여기 감귤 한 박스요. 시장 입구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주도 배송이 지연됐어요. 배달원의 말에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침 손님 오기 전에 왔으니까요. 경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그만 가봐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민호가 그를 붙잡았다. 아저씨,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혼자 옮기기엔 좀 벅차서요. 민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부탁이 담겨 있었다. 경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감귤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경수의 움직임은 노련했다. 예전에 그도 이런 일을 많이 했었다.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 매일 아침 식자재를 날랐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저씨 진짜 잘하시네요. 전 벌써부터 허리가 아플 때가 많은데. 민호의 말에 경수는 작게 웃음을 지었다. 오랜만에 지어보는 웃음이었다. 시장이 점점 북적이기 시작했다. 아침장을 보러 온 주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각 가게마다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가 분주해졌다. 어머 민호야. 벌써 과일 들어왔니? 건너편 반찬가게 주인이 걸어왔다. 그녀는 경수를 힐끗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아줌마, 이분이 우리 가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민호가 재빨리 말했다. 반찬가게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일 잘하시나 보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서늘했지만 적어도 노골적인 적대감은 사라졌다. 경수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상자를 정리하고 과일을 진열하고 바닥을 쓸었다. 오랜만에 하는 정직한 노동이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아저씨, 잠깐 쉬었다 하시죠. 여기 물 드세요. 민호가 물병을 건넸다. 경수는 고마움을 담아 받아들었다. 시장 안으로 햇살이 깊숙이 들어왔다. 아침 서늘한 기운이 가시고 따뜻한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어느새 시장은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다. 이모, 여기 귤 얼마예요? 아이고, 이 배추 참 실하네. 오늘은 고등어가 싱싱해 보이는구먼. 사람들의 말소리가 시장 골목을 타고 흘렀다. 경수는 문득 이 소리가 그리웠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 사는 냄새, 정이 오가는 소리,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서 너무 오랫동안 사라져 있었다. 아저씨, 민호가 조심스레 부르자 경수는 고개를 들었다. 내일도 오실 거죠? 사실 제가 요즘 일이 많아서 좀 힘들어서요. 도와주시면 일당 드릴게요. 경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는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사람들과 엮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오늘 이 시장에서 느낀 따뜻함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민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다행이다. 그럼 내일 아침에 뵐게요. 아,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제가 경숙 사장님 카페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사장님이 맛있는 걸 많이 해주시거든요.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움텄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대구의 겨울 햇살이 카페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다. 경숙은 매일 그랬듯이 창가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난번 경수가 앉았던 자리였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그의 깊은 눈빛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사장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민호가 앞치마를 매며 카페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가득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경숙이 물었다. 네, 오늘부터 우리 과일 가게에서 일하실 분이 계셔서요. 아침에 벌써 많이 도와주셨어요. 점심때쯤 모시고 올 것 같아요. 경숙은 민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시장에서 새로 일하게 된 사람이라. 그녀는 문득 며칠 전 만났던 경수가 떠올랐다. 하지만 설마 그 사람일까? 사장님, 혹시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그분 기억하세요? 제가 그분께 여기서 점심 드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경숙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예감이 맞았다. 그래, 잘했다. 식사 준비는 내가 직접 하마.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대부분 인근 회사의 직장인들이었다. 그들 사이로 민호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경수가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경숙이 반갑게 맞이했다. 경수는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생기가 돌았다. 민호 덕분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네요. 경숙은 두 사람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죠? 잠시 앉아서 쉬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식사가 있어요. 잠시 후 경숙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등갈비 찌개를 내왔다. 진한 국물 향이 카페 안에 퍼졌다. 사장님, 이건 메뉴판에 없는 건데요? 민호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그래,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실 것 같아서 아침부터 준비했단다. 든든하게 드시고 오후에도 힘내시라고. 경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이런 호의를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굽은 어깨에는 세상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있는 듯했다. 세상에는 이유 없는 친절도 있는 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곳에서는 서로가 나누는 정으로 살아갑니다. 식사를 마친 후 경숙은 경수를 카운터로 불렀다.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경수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 카페가 요즘 손이 모자라서요. 아침 일찍 시장 일 끝나시면 여기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청소도 하고 간단한 서빙도 하고 시작은 작지만 차근차근 배우면서 하시면 됩니다. 경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이 따뜻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처음에는 몸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침에 시장 일하시고 여기서 또 일하시려면. 하지만 시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으니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경숙의 말에 경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호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저씨, 저도 여기서 일한 지 꽤 됐는데 정말 좋아요. 손님들도 다들 좋으시고 사장님은 더할 나위 없이 잘 대해주시죠.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경수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다. 경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여기 오시는 손님들은 화려한 서비스를 바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결국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다음 날 아침, 경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다. 서둘러 폐지를 정리하고 민호의 가게 일을 도왔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로 향했다. 우선 청소부터 시작하시죠. 경숙은 그에게 빗자루와 걸레를 건넸다. 경수는 묵묵히 카페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하는 실내 일이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꼼꼼했다. 저기 사장님, 저 사람이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귓가에 들려오는 손님의 속삭임에 경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네, 새로 오신 분이에요. 정성스럽게 일하시는 분이죠. 경숙의 단호한 대답에 손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수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워졌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분리하는 일. 단순한 일들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김 선생님. 어느 날 경숙이 그를 불렀다. 처음으로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는 소리에 경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제 서빙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경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앞치마를 매만지며 준비를 했다. 그의 첫 손님은 늘 카페를 찾는 대학생이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맞이하는 인사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대학생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주문했다. 경수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준비했다. 경숙이 가르쳐준 대로 원두를 갈고 물을 붓고 천천히 에스프레소를 추출했다. 한 동작 한 동작이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커피를 내려놓자 대학생이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께서 직접 내려주신 첫 커피네요. 그 말에 경수의 굳어있던 얼굴에도 작은 미소가 번졌다.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을 인정받는다는 것. 이런 감정을 느낀 지가 얼마나 오래였던가. 해가 저물어갈 무렵 경숙은 경수를 불러앉혔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경수의 대답에는 이전과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다. 경숙은 미소 지으며 찻잔을 내밀었다. 첫날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창밖으로 수성못의 저녁 풍경이 펼쳐졌다. 붉은 노을이 수면에 비치며 그날의 마지막 광채를 뿌리고 있었다. 경수는 문득 깨달았다. 이곳에서 그는 단순히 일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희망을,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엄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수성못 주변의 벚나무에서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고 차가웠던 바람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경수는 이제 카페의 일상에 제법 익숙해져 있었다. 아침 시장 일을 마치고 카페로 와서 청소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는 일. 그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갔다. 김 선생님, 이제 커피 내리는 솜씨가 제법이세요. 경숙이 그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경수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맺혔다. 그날은 카페 대청소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경수는 평소보다 일찍 와서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선반을 닦고 창문을 깨끗이 닦아내고
커피 기구들을 정리했다. 창고 안 낡은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경수는 먼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상장이 들려 있었고 배경에는 대구 청년사업가 대상이라는 현수막이 보였다. 경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 그 얼굴은 너무나 선명했다.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얼굴.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그 사람이었다. 김 선생님, 창고는 다 정리하셨나요? 경숙의 목소리에 경수는 흠칫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창고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경수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았다. 그 사진은, 그 사람은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사람, 이정우 씨지요? 경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경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럼 선생님께서도 혹시? 네. 저는 이정우 씨에게 사기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직 카페 안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만이 이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제가 가진 것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가게도, 집도, 저축도 모두. 그는 큰 수익을 약속했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님은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저를 떠났고 딸아이의 얼굴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 제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경숙은 천천히 벽에 기대어 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이정우는 제 아들입니다. 경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동안 자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어머니였다니.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경숙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도주 중에 사고를 당했어요. 하지만 그의 죄는 고스란히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 카페를 연 것도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매일 아들의 죄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인생이 무너졌는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비록 작은 카페지만 이곳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건네고 싶었습니다. 경수의 손에서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누구인지. 경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팠나 봅니다. 경숙은 천천히 일어나 경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를 빌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일어나세요. 경수가 말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곳을 떠나신다면 그것도 당연한 결정일 것입니다. 경숙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사장님, 아저씨, 무슨 일 있으세요? 둘 다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내 아들이야. 경숙이 대답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난 아들이지. 민호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경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본 민호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경수가 말했다.
그는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에 걸어두었다. 김 선생님. 경숙이 불렀다.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 말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경수는 카페를 나섰다. 봄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수성못의 벚꽃 봉오리들이 햇살에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걸었다. 무작정 걸었다. 서문시장을 지나고 낯익은 골목들을 지났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투자설명회장에서 환하게 웃던 이정우의 모습, 계약서에 서명하던 순간,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날들. 해가 저물고 있었다. 경수는 자신이 수성목가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가에는 한 쌍의 백로가 고요히 서 있었다. 수성못의 저녁 물 한 개가 피어올랐다. 경수는 벤치에 앉아 어둠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경숙의 따뜻했던 미소가, 이정우의 사진이,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뒤엉켰다. 아저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경수는 고개를 돌렸다. 민호가 서 있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사장님이 많이 걱정하세요. 돌아가게. 경수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하지만 민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대신 경수의 옆자리에 앉았다. 저는 사장님의 과거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사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는지. 민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처음 대구에 왔을 때 썼던 일기예요. 시골에서 올라와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사장님이 딸처럼 돌봐주셨죠. 일자리도 주시고 살 곳도 찾아주시고. 경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난달에는 대학생 한 명이 학비가 없어서 휴학할 뻔했는데 사장님이 조용히 도와주셨어요. 카페 단골 할머니가 아프실 때는 매일 죽을 끓여다 드리기도 하셨고요. 바람이 불어왔다. 수성못의 물결이 잔잔히 일렁였다. 사장님은 늘 말씀하세요.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니지만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고. 그래서 이 카페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지친 사람들의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요.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아저씨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 카페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그건 바로 사장님의 진심이에요. 경수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렸다. 그는 지난 몇 개월을 떠올렸다. 처음 카페에 들어섰을 때의 따뜻함, 일자리를 제안받았을 때의 놀라움, 그리고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는 기쁨. 사장님은 지금 카페에 계세요. 혼자서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계시죠. 아저씨가 언젠가는 돌아오실 거라고 믿으면서. 민호는 일어섰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저씨의 결정이 어떤 것이든 그건 아저씨의 몫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다는 걸요. 민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경수는 고개를 들어 수성못을 바라보았다. 물 한 개 너머로 카페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 불빛은 마치 길 잃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등대 같았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서문시장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여기저기서 상인들의 부산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경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다. 며칠 동안 그는 이곳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폐지를 줍고 좌판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민호가 청과물 가게 앞을 정리하며 말을 걸었다. 경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민호는 더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박스를 정리해 경수의 손수레에 실어주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생선 가게에서는 호루라기를 불며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반찬 가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아이고, 김 선생님. 반찬 가게 주인이 경수를 불러 세웠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녀의 눈빛이 이제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요즘 카페에서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경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언제 한번 들르세요. 우리 가게 김치 사장님이 참 좋아하시던데. 그녀의 말에 경수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시장 곳곳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왔다. 생선 가게 아저씨는 고등어를 한 마리 건네며 요즘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 걱정이네요. 라고 말했고, 채소 가게 할머니는 카페 사장님이 많이 기다리실 텐데 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북적였다. 경수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시장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카페가 보였다. 창가에 앉아있는 손님들의 모습이 햇살에 반짝였다. 아저씨, 이거 한번 보세요. 민호가 다가와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한 블로그 글이 떴다. 서문시장 근처의 작은 카페, 그곳에서 만난 특별한 이야기. 글쓴이는 카페에서 만난 경수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다. 길에서 만난 노숙자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지, 그 과정에서 카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댓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말을 남겨두었다. 저도 그 카페 가봤어요. 김 선생님이 내려주신 커피가 참 따뜻했죠. 힘내세요, 선생님.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경숙 사장님과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에요. 이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 아닐까요? 경수의 손이 떨렸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경수는 휴대폰을 민호에게 돌려주고 시장을 한 바퀴 더 돌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자신의 마음가짐도. 오후가 되자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몰려오며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졌다. 상인들은 부랴부랴 물건들을 안으로 집어넣기 시작했다. 아저씨, 우산 가져가세요. 민호가 우산을 건넸다. 경수는 우산을 받아들고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카페 앞에 멈춰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풍경이 보였다. 경숙은 늘 그랬듯이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경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김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수는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갔다. 제가 돌아와도 될까요?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연하죠. 이곳은 언제나 선생님의 자리가 있으니까요. 경수는 앞치마를 꺼내 둘렀다. 그의 동작은 이전과 달리 자신감이 넘쳤다.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특히 아침마다 오시는 김 교수님께서 선생님이 내리는 커피가 가장 맛있다고 하셨죠. 경수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다. 원두를 갈고 탬핑하고 추출하는 과정이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는 깨달았다. 이곳에서 그는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사장님. 경수가 입을 열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며칠이나 자리를 비워서. 경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해서. 이제는 압니다. 사장님께서 왜 이 카페를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이곳이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는 것도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다.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고 손님들의 작은 대화 소리가 어우러졌다. 이제부터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일을. 경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인가요? 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비에 젖은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몇 달 전 이 카페에 처음 들어왔던 경수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경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시죠.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다. 수성못 둘레에는 분홍빛 꽃잎이 흩날렸고 호수는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며 봄바람을 맞이하고 있었다. 카페는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였다. 김 선생님, 이제 정말 프로 바리스타 되셨네요. 김 교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이제는 제가 선생님께 커피를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경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모습은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자신감 있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과찬하십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민호가 시장 일을 마치고 카페에 들어왔다. 아저씨, 좋은 소식이에요. 시장 상인회에서 우리 카페를 시장 투어 코스에 넣기로 했대요.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경숙은 창가에 서서 수성못을 바라보고 있었다. 봄볕에 반짝이는 호수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만 같았다. 사장님, 경수가 다가왔다.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카페 한켠에 작은 상담 공간을 마련하면 어떨까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요. 무료 상담도 하고 필요하다면 일자리도 연결해주고. 경숙의 눈이 밝아졌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선생님처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지난달부터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한 박상철 씨였다. 그도 한때는 거리를 떠돌던 사람이었다. 경수가 그를 카페로 이끌었고 이제는 어엿한 직원이 되어 있었다. 선생님,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상철이 경수에게 인사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배우는 중이지요. 경수가 답했다. 오후가 되자 햇살이 더욱 따뜻해졌다. 카페 테라스에는 벚꽃잎이 살포시 내려앉았다. 경수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수성못을 바라보았다. 참 신기하죠? 경숙이 그의 옆에 섰다. 작년 겨울 처음 이곳에 들어오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는 걸요. 우리 모두가 달라졌어요. 선생님도, 저도, 그리고 이 카페도요. 창 밖으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옷차림도 초라했다. 저분을 한번 초대해 볼까요? 경숙이 말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어르신, 잠시 쉬다 가시지 않겠습니까?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다. 경수는 그 눈빛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러했듯이 저도 한때는 길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수성못에 벚꽃이 흩날렸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수는 노인을 카페로 안내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다.
수성못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